시계의 바늘이 밤 11시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사무실 전체가 고요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오직 내 자리의 스탠드 불빛과 대표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이 깊은 야근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 강진우, 사내 직원들 사이에서 그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철혈의 기계로 통했다. 완벽주의의 철저한 시간 관리, 그리고 업무상 실수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함까지. 비서로 일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의 차가운 시선 앞에 서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만 같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쌓여있는 결제 서류와 최종 수정이 끝난 기획서를 정리하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아침 임원회의에 바로 올라가야 하는 중요한 자료였다. 원래는 낮에 끝냈어야 했지만 외부 미팅이 길어지는 바람에 야근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다. 서류 봉투를 꼼꼼히 확인한 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대표실 앞 복도로 걸어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노크를 하려던 손이 멈춘 것은 그 순간이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강진우 대표의 모습은 평소와 사뭇 달랐다. 언제나 완벽하게 각이 잡힌 수트를 입고 서류를 검토하던 그가 지금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아니라 작은 스마트폰 화면이 들려 있었다.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다름 아닌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삼촌, 언제 와? 유주 졸린데. 스마트폰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조카의 앙증맞은 목소리에 강진우의 얼굴에서 그 냉혹한 기운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세상에 그렇게 다정하고 온화한 눈빛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처음 보았다. 입가에 걸린 부드러운 미소는 사내에서 악명 높은 철혈의 기계라는 별명을 완전히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겉으로는 차갑기 그지없는 독종이지만 유독 조카 앞에서만은 무너져 내리는 다정한 삼촌의 모습. 그 반전은 나에게 작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내가 너무 오래 멍하니 서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미세한 숨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간 것일까? 갑자기 대표실 안쪽에서 서늘한 기운이 확 퍼지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거기 누구야? 낮게 깔리면서도 공간을 압도하는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나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급히 문을 살짝 밀며 안으로 들어갔다. 저 대표님, 내일 아침 회의용 최종 기획서 수정본 가져왔습니다. 강진우는 순식간에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아까의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우리가 알던 그 서늘하고 예리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나를 차갑게 응시하며 서류를 받아들였다. 검은 눈동자에는 피로와 함께 서리빨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 시간에 아직도 남아 있었나? 네, 내일 회의 자료 검토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바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가겠습니다. 나는 얼른 서류를 그의 책상 한쪽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이 숨막히는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이만 물러나려 몸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예상치 못한 그의 음성이 차갑게 날아와 박혔다. 민서비서, 잠깐 서봐. 나는 멈칫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가 나를 따로 붙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진우 대표이사의 출근 시간은 언제나 단 1초의 오차도 없었다. 오전 8시 55분 정각. 그의 구두 소리가 로비 대리석 바닥을 올리면 비서실 전체가 순식간에 숨을 죽였다. 겉으로는 완벽한 철혈의 기계 그 자체였다. 결제판 위에 놓인 작은 오탈자 하나, 폰트 크기의 미세한 어긋남조차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를 향해 더 깊이 고정되기 시작했다. 업무에 대한 그의 집요한 관심은 때로는 숨이 멎을 정도로 철저했다. 민서비서, 지난주에 검토했던 신사업 제휴건 말입니다. 파트너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단순히 표면에 드러난 수치 말고 지난 3년간의 현금 흐름 변동 추이를 시각화해서 내일 아침 출근 전까지 올려줘요. 네, 대표님. 이미 세부 데이터 추출 중입니다. 오늘 밤 안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두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말을 흐리며 서류를 검토하던 강진우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다. 업무적인 지시는 칼처럼 예리하고 단호하면서도 가끔은 내가 놓친 미세한 리스크까지 귀신같이 짚어내곤 했다. 나는 넌지시 그 틈을 타 평소 품고 있던 궁금증을 꺼내보려 했다. 저 대표님, 지난번에도 야근 중에 홀로 자료를 검토하시던데
요즘 매주 수요일 오후만 되면 예정된 외부 미팅도 없이 일찍 자리를 비우시더라고요. 혹시 사적인 일정이 있으신 거라면 제가 일정을 조율해 드릴까요? 순간 집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진우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내 얼굴을 스캔하듯 훑고 지나갔다. 겉으로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사생활에 대한 질문만큼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무언의 경고가 담겨 있었다. 민서비서 내 사생활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까?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차갑고 단호한 어조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스쳤다. 그는 늘 완벽한 철갑으로 자신을 두르고 있었으나 그 단단한 갑옷 틈새로 묘한 그늘이 엿보였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냉혹한 CEO로 불리는 그가 대체 매주 수요일마다 누구를 만나러 그렇게 서둘러 자리를 뜨는 것일까? 차가운 얼음장 같은 외면 뒤에는 과연 어떤 모습이 숨겨져 있는 걸까? 문득 그 단단한 껍데기를 조금이라도 벗겨내고 진짜 그의 모습을 마주하고 싶다는 호기심이 일었다. 내가 뭐라고 더 말을 이어보려 입을 달싹이던 그때였다. 이만 나가봐요. 손을 내저으며 서류로 다시 시선을 돌리던 강진우가 급하게 가죽 서류팩을 책상 위로 끌어당겼다. 그 동작이 평소보다 살짝 급박했다. 바로 그 순간 팩의 지퍼 사이로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차가운 원목 바닥 위로 떨어진 그것은 늘 살벌한 결제판과 고급 만년필만 나돌던 그의 집무실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알록달록한 색상의 캐릭터가 그려진 아이들용 장난감 스티커 조각이었다. 제3장, 미세한 틈새, 그리고 비밀의 조각들 그날 밤 이후로 내 안의 작은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는 의심으로 커져만 갔다. 강진호 대표님은 여전히 완벽하고 빈틈없는 철혈의 기계처럼 행동했지만 내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만 같았고 나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것처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불규칙하면서도 기묘하게 규칙적인 일정이었다. 그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떤 중요한 회의가 있더라도 반드시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시간 이후로는 급한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매번 차갑게 내뱉는 그 한마디 뒤에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미세한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평소에 냉철한 카리스마는 어디 가고 손가락 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버릇이나 시계 바늘을 초조하게 바라보는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대표님, 혹시 수요일 오후 일정에 민서비서 사적인 질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싸늘하게 잘라내며 시선을 다시 모니터로 돌렸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의 귀끝이 미세하게 붉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철저하게 가면을 쓴 완벽한 CEO의 모습 뒤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추측이 교차했다. 혹시 회사를 위협하는 거대한 음모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언론에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도 있는 걸까? 의심은 곧 집요한 관찰로 이어졌다. 나는 그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책상 위를 유심히 살폈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구겨진 메모지 조각까지 남몰래 확인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실을 밝혀줄 만한 단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데에도 철저했다. 실망감이 차오르려 할 무렵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조용한 사무실에는 오직 키보드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강진호 대표님의 책상 위에 쌓인 서류 결제건을 정리하기 위해 그의 집무실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다. 대표님은 잠시 회의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평소라면 서류만 빠르게 집어들고 나왔겠지만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의 책상 주변을 맴돌게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책상 다리 및 어두운 구석에서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무심코 시선을 내리깐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다. 대표님의 그 차갑고 엄숙한 집무실, 그 삭살한 마루바닥 위에 절대 어울리지 않는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반짝이는 유니콘 스티커가 엉성하게 붙어있는 여리디 어린 분홍색 수첩이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작은 공책 한 권이 내 시야를 사로잡았다. 표지는 평범한 남색이었지만 모서리가 닳고 꼬깃꼬깃해진 모양새가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손때가 깊게 묻어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홀린 듯이 허리를 숙여 그 공책을 집어들었다.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친 순간 내 눈에 담긴 것은 정갈하고 날카로운 강진호 대표의 평소 글씨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삐뚤빼뚤 펜을 꾹 눌러 쓴 유치원생의 서툰 글씨와 그 옆에서 그것을 다독이며 가르쳐준 듯한 어설픈 어른의 손글씨가 뒤섞여 있는 사적인 기록이었다. 이게 뭐지? 작은 일기장 속에는 삐뚤빼뚤한 자음과 모음 사이로 삐져나온 서툰 그림들이 가득했다. 우리 삼촌이랑 삼계탕 먹은 날, 토끼 모양 주먹밥 만든 날, 그리고 삐뚤어진 글씨로 적힌 최고의 삼촌이라는 문구까지. 늘 차가운 눈빛으로 완벽함을 줬던 그 철혈의 CEO가 이 작고 여린 아이 앞에서 눈높이를 맞추며 다정하게 웃음 지었을 모습이 머릿속에 선하게 그려졌다. 회사에서 보여주던 빈틈없고 냉혹한 면모 뒤에 이토록 따뜻하고 헌신적인 삼촌의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내게 작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내가 품었던 의문들의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과 함께 거친 발소리가 훅 끼쳐왔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언제 다가왔는지 강진호 대표가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넘어 사정없이 일그러져 있었다. 아니, 단지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하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난 자의 극심한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의 서늘한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강진우는 내 손에 들려있던 공책을 거칠게 채듯 가로채었다. 최르륵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그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집무실 안을 메웠다. 그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공책을 품에 꽉 움켜쥐었다. 손끝이 파랗게 질릴 정도로 강하게 쥐어진 공책은 그의 지금 심장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내 사생활에 이렇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요, 민서 씨.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다. 화를 내는 목소리라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비명이 섞여 있었다. 차갑고 단단한 철갑으로 온몸을 두르고 있던 그가 그 작은 공책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인간이 된 것만 같았다. 나는 그에게 어떤 해도 끼칠 생각이 없었기에 입술을 달싹이며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사색이 된 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어떤 말도 목구멍에 걸려 나올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공책을 품에 숨기듯 감싸 안고는 내 옆을 스쳐 지나가듯 빠르게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쾅 하고 닫힌 문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릴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멍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강진우의 흔들리던 눈빛과 떨리던 손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과연 그 아이는 누구이며 그는 왜 그토록 이 사실을 숨기려 하는 걸까? 그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평화로워야 할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내 스마트폰의 사내 메신저 알림음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팀원들의 단톡방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고 모두가 말을 잇지 못한 채 충격적인 소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손가락을 떨며 열어본 사내복지 인트라넷 게시판에는 온 직원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익명의 폭로글 하나가 실시간으로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사내 익명 게시판이 발칵 뒤집힌 것은 점심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사내 어린이집 설립 건의안이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사내망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평소 복지라곤 냉난방기 가동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 회사에서 임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사내에 직접 들이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추측성 글들로 도배되었다. 설마 우리 회사가 이런 복지를 해준다고? 도대체 누가 이런 엄청난 건의를 올린 거야? 익명이긴 한데 인사이트나 자금 집행 규모를 보니까 임원급 아니면 절대 못해. 혹시 새로 부임한 그 이사님인가? 아니야, 그 냉혈한 같은 강진우 대표님이 이런 따뜻한 안건을 통과시킬 리가 없잖아.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웅성거리는 동료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나는 손에 쥔 서류철을 꾹 움켜쥐었다. 어제 그가 보여주었던 당황스러운 눈빛과 거칠게 빼앗아갔던 아이의 그림 일기장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겉으로는 차갑고 타협을 모르는 철골 기계 같은 CEO였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를 향한 깊은 애정과 따뜻함이 숨어 있었다. 어쩌면 그 익명의 건의안을 올린 사람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때마침 대표실 방향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가 나의 모든 감각을 그쪽으로 끌어당겼다. 탕비실 옆 비상통로 쪽이었다. 원래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고요한 공간이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실루엣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강진우 대표였다. 그는 평소에 그 빈틈없고 날카로운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벽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 응. 삼촌이 조금만 이따 갈게.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그래. 아냐, 울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우리 공주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피를 말리기로 악명 높은 강진호 대표의 입에서 저토록 다정하고 꿀이 떨어지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다니. 평소에 냉혹한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전화기 너머의 어린 조카를 달래느라 안절부절 못하는 평범한 보호자의 모습만 남아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과 애틋함이 묻어났다. 조카를 향한 그 눈물겨운 지고지순함이 고스란히 전해져와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그가 서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밥은 꼭 삼촌이랑 같이 먹어야 해. 알았지? 약속. 이따 보자. 사랑해. 전화를 끄는 그의 넓은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는 뒷모습에서 묘한 외로움과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 찰나의 빈틈이 내 안에 호기심을 폭발시켰다. 그가 왜 그렇게 철저하게 사생활을 숨기려 했는지, 왜 매일 정시마다 급하게 자리를 떠야 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왔던 것일까? 내가 후회하며 뒷걸음질을 치려던 그 찰나, 구두굽이 바닥에 작은 금속 장식에 부딪히며 미세한 소음을 내고 말았다. 마이너스 탁. 순간 공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늘한 살기와 함께 천천히 고개를 돌린 강진호 대표의 시선이 나와 정확히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 조카를 향해 보이던 다정함은 흔적조차 없고 모든 비밀을 들킨 자의 극심한 경계와 당황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떨리는 숨을 삼키기도 전에 그가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며 굳게 닫혀있던 대표실의 무거운 문이 완전히 열려 젖혀졌다. 차가운 바람처럼 나를 감싸는 긴장감 속에서 나는 도망칠 수도 없는 채 그가 숨겨온 거대한 진실의 중심과 정면으로 마주서게 되었다. 야근 수당을 포기하고서라도 그날 밤의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무실 문틈새에 새어나오는 미세한 불빛과 나지막하게 울려 퍼지는 자장가 소리는 내 발걸음을 멈추기에 충분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 열었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낮에는 사내 모든 임직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냉혹한 철혈의 CEO 강진호 대표가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각 잡힌 고급 수트의 재킷을 벗어던진 채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커다란 소파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그의 품 안에는 지난 봄 사내 유치원 설립 제안서에서 보았던 그 작은 아이가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아, 나도 모르게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소스라치게 놀란 강진호 대표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그의 품에 안긴 아이가 잠시 뒤척이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다독이는 손길은 매일 아침 결제 서류를 집어던지던 매서운 손길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너무나도 다정하고 따스했으며 어딘가 서툴러서 더욱 애처로워 보이는 손길이었다. 대표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다. 순간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감정은 분노나 짜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약하고 숨기고 싶었던 지부가 완전히 벌거벗겨진 듯한 깊은 당혹감과 두려움이었다. 민서 씨, 그의 낮고 굵직한 저음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항상 완벽함을 강요하던 그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내 손에는 그날 밤 그가 사색이 되어 빼앗아갔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수첩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펼쳐진 페이지에는 서툰 그림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아이와의 하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 우리 공주님이 아팠다. 열이 38도를 넘었다. 회의 중에 마음이 급해서 속으로 3만 번쯤 퇴사 고비를 마셨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우리 서윤이가 울 테니까 아빠는 힘을 내야 한다. 내일은 꼭 퇴근길에 아이스크림을 사줘야지. 눈물이 핑 도는 감정을 겨우 삼키며 나는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동안 그가 왜 그렇게 칼같이 정시 퇴근을 고집했는지, 왜 사내 복지에 그렇게 집착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날카로운 날이 서 있었는지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 맞춰졌다.
그는 철갑을 두른 독재자가 아니라 홀로 아이를 키우며 매일 밤 거친 세상과 싸워내는 허툰 아빠였을 뿐이다. 대표님, 아니 아버님이었군요. 내 목소리가 고요한 사무실 공기 속으로 낮게 스며들었다. 강진호 대표는 아이가 깰까봐 소리내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내가 서 있었다. 이 거대한 빌딩의 최정점에 선 남자.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여린 보호막을 치고 있는 한 남자의 진심이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온풍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멎은 듯 팽팽한 침묵이 감돌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를 응시했다. 차가운 이성과 냉혹한 규칙으로 포장되었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좁은 틈 사이로 뜨겁고도 묵직한 감정이 고스란히 흘러들어왔다. 강진호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밀어내지 못했다. 이미 모든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금 그는 숨을 헐떡이며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서로의 시선이 공기 중에서 얽히고 설키며 팽팽한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숨소리조차 거칠게 느껴질 만큼 고요한 공간 속에서 강진우는 밀려드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릴 대로 흔들리며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나와 강진우 대표님의 관계가 당장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는 없었다. 현실은 오피스물이었고 우리는 여전히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 놓인 CEO와 비서에 불과했다. 나는 오히려 그 거대한 비밀의 무게를 알기에 더욱 철저하게 선을 지켰다.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처리했고 사적인 눈빛이나 호기심 어린 질문은 철저히 봉인했다. 내가 선을 넘어 다가가면 그분의 입장이 난처해질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민서 씨, 오늘 이사회 서류 확인은 끝났습니까? 네, 대표님. 안건별 주요 쟁점 사항 정리해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의 주주 측 반대 의견도 별도로 마킹해 두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차가운 목소리,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서류로 향하는 눈길. 남들이 보기엔 냉혈한 상사와 기계 같은 비서의 건조한 대화였지만 나는 이제 그 냉정한 눈빛 너머에 있는 피로를 읽을 수 있었다. 매일 밤 조카의 알림장을 적으며 고민하고 아이의 작은 열에도 밤을 지새우는 삼촌. 하지만 이곳 사옥 15층의 대표이사실에서 그는 그저 무결점의 경영자여야만 했다. 문제는 그 완벽함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강 대표님의 입지를 흔들려는 라이벌 이사진과 경쟁사들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노골적으로 변했다. 특히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두고 그를 끌어내리려 안달이 난 이 이사는 회사 내부의 작은 흠집 하나라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적은 결국 강 대표님이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그의 가족사이자 유일한 약점, 바로 조카의 존재였다. 민서 씨, 잠시만요. 퇴근 시간 무렵 이 이사 측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던 조사팀으로부터 긴급 보고서 한 통이 들어왔다. 대표님의 명을 받아 사적으로 확인한 내용이었다. 보고서를 출력해 봉투에 담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안에는 단순한 회사 내부 비리가 아니라 강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조카를 양육하며 지출했던 내역과 아이의 신상 정보가 담긴 사설 흥신소의 조사 정황이 적혀 있었다. 라이벌 측에서 이미 대표님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이다. 대표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닫힌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고서를 건넸다. 서류를 훑어내리는 강 대표님의 미간이 급격하게 일그러졌다. 평소 어떤 위기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던 그 강철 같은 눈동자에 아주 잠깐 짙은 불안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이걸 어디서 구했지?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지시하신 내부 정보 유출 정황을 조사하다가 이 이사 쪽 라인에서 사설업체에 의뢰한 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경영진의 도덕성 결여나 숨겨진 사생활을 이슈화해서 다음 주 주주총회 때 대표님의 해임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끌어내리자고 어린아이까지 건드리겠다는 건가? 강 대표님이 낮게 읊조린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비서로서 그리고 그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로서 나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이벌 측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강 대표님이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육아로 인해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었다. 심지어 아이의 존재를 이용해 불법 승계나 뇌물수수 같은 악의적인 루머까지 날조할 기세였다. 제가 이 이사 측 동향을 더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아이의 신상이나 알림장 같은 개인 기록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민서 씨. 하지만 위험한 일에 깊게 관여하지는 마세요. 이건 내 문제입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보호하려 했다. 그 다정함이, 그 책임감이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 따뜻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다. 선을 지켜야 한다는 비서로서의 이성과 그를 돕고 싶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맞섰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탕비실과 복도에서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모여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대표님한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소문. 에이, 말도 안 돼. 그 냉혈한한테? 아니야. 이 이사님 쪽에 찌라시가 들어왔대. 오늘 언론사에 터뜨린다는 말이 있어. 가슴이 쿵쾅거리며 내려앉았다. 급히 내 책상으로 달려가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비서실 전용 보안 메일함에 들어온 익명의 메일 한 통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턱 막히고 말았다. 메일의 첨부 파일 속에는 강 대표님이 매일 밤 정성껏 적었던 조카의 유치원 알림장 스캔본과 아이와 함께 찍힌 사진, 그리고 대표이사의 은밀한 이중생활과 경영 자격 미달이라는 제목의 기사 초안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이미 대표님의 가장 깊은 비밀을 완전히 쥐고 있었고 바로 오늘 그것을 세상에 폭로하기 직전이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악의적인 루머와 이사회의 거센 압박은 회사 전체를 차갑게 흔들었다. 차가운 냉혈한이라는 탈 뒤에 숨겨진 그분의 따뜻한 진심, 조카를 위해 매일 밤 꾹꾹 눌러 쓰던 보육일기를 아는 나로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공격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상사와 비서라는 선, 그 단단한 벽을 넘어 나는 강진우 대표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대표님, 이건 단순한 내부 유출이 아닙니다. 이사회의 반대 파벌이 대표님의 입지를 흔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퍼뜨린 공작이에요. 늦은 밤 불이 다 꺼진 대표실에서 나는 모아둔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대표님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늘 완벽하고 틈이 없던 그 눈빛에 깊은 흔들림과 지친 기색이 서려 있었다. 민서 씨, 이건 회사 일입니다. 괜히 나를 돕다가 민서 씨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모른 척 지나쳐도 됩니다. 아니요,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대표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밤마다 조카의 작은 손을 잡고 밤길을 걸어가던 그 뒷모습이 서툴게 쓴 일기장 속 애정이 내 마음을 울렸다. 저는 냉정한 강진호 대표님의 비서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가족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진심을 본 목격자이기도 하니까요. 대표님이 만드신 내어주신 정책과 진심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내 진심 어린 말에 대표님의 눈동자가 커졌다. 냉소와 경계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눈빛이 순간순식간에 허물어지며 깊은 감정의 물결이 일렁였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밤을 지새우며 반박 자료를 준비했다. 루머의 최초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사내 어린이집 설립 건이 단순한 사리사욕이 아닌 임직원 전체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률 검토서들을 작성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서류를 검토하고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는 동안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경계선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렸다. 결국 이사회 당일 철저하게 준비된 자료와 진정성 있는 설득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위기를 완벽하게 정면 돌파해낸 것이었다. 모든 소동이 일단락되고 모두가 퇴근한 정적만이 흐르는 밤. 텅 빈 대표실에는 환한 사무실 조명 아래 오직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리자 차가운 공기 사이로 묘한 온기와 감정의 떨림이 감돌기 시작했다. 강진우 대표님이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왔다. 늘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나를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깊고 진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서 씨, 낮고 나직한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내 곁에 서서 내 진심을 믿어준 사람은 민서 씨가 처음이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살며시 감싸주었다. 커다랗고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통해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져 왔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정적을 뚫고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비서로서가 아니라, 그리고 단순한 상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서 민서 씨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민서 씨가 없었다면 난 이 외롭고 차가운 자리를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굳은 눈빛이 내 눈에 고정되었다. 밝은 조명 아래 강진호 대표님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완벽한 터닝 포인트가 될 제안을 건넸다. 이제 제 곁에서 제 업무뿐만 아니라 제 삶과 마음까지 함께 공유해주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고도 진실된 그의 고백에 가슴이 턱 막혀왔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숨이 막힐 듯한 감격과 떨림에 나는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한 채 그저 눈물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사내 어린이집 설립 안건이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던 날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이례적인 따뜻한 정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냉정한 수익률 계산과 날선 질문들이 오갔을 공간이었지만 제출된 기획서와 서류들 사이로 이사들의 긍정적인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마침내 안건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리는 순간 나는 곁에 서 있던 강진호 대표님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언제나 차가운 금속 같던 그의 표정에 아주 작은 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눈매는 부드럽게 풀려 있었고 입가에는 보기 드문 다정한 미소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음 같던 그의 사내 별명은 오늘부로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민서 씨, 고생 많았습니다. 민서 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사회장이 정리되고 둘만 남은 복도에서 대표님이 나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과거의 엄격함 대신 깊은 신뢰와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이 결국 모두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내 대답에 그는 쑥스러운 듯 살짝 시선을 돌리더니 이내 아이처럼 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매일 밤 조카를 위해 밤을 지새우며 육아일기를 쓰던 그 초보 삼촌의 모습이 이제는 차가운 대표이사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겨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는 거짓말처럼 달라졌습니다. 삭막했던 사무실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직원들 역시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대표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 역시 그의 곁에서 비서로서 그리고 그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자 이해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완벽하고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대표와 비서로 합을 맞추고 퇴근 후에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공과 사의 경계를 넘어 서로에게 스며든 우리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던 어느 날 저녁 업무를 마무리하고 함께 퇴근길에 오르던 길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차에 오르기 전 내게 서류 봉투 하나를 슬그머니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대표님?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 나를 보며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일정에 추가해야 할 개인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민서 씨만 알고 있어야 해요. 봉투를 열어본 순간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내 어린이집 설립보다 훨씬 더 놀랍고 파격적인 계획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차가운 도시대 남의 완벽한 겉모습 뒤에 히든 카드를 끝없이 숨겨두고 있는 이 남자. 과연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던 완벽한 내 상사의 그늘 뒤에는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또 어떤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반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